상담실에서 수년을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단단한 신념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되죠. 오늘부터 반드시 멈춰야 할 10가지 행동 패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느끼고 있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타인의 악의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해서 허락해온 것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패턴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계속 묵인하고 게으른 태도를 이해한다며 합리화하고 복성 있는 관계를 마치 성장의 기회인 양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모든 상처를 감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의 상처를 막아내는 것이 핵심이죠. 자신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적 평화가 즉시 돌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과도한 설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본인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긴 강연을 펼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마다 본인의 권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본인의 침묵권, 선택권, 경계 설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누구에게든 긴 글을 써서 보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설명을 들어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단답으로 대응하세요. 맞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려 들수록 상대방에게 더 많은 권력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모든 상황에서 타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별로 없으면 갑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죠.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옷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불안감을 스마트폰 화면 넘기기에만 바쁜 가상의 심판관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산소가 아니죠. 그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만의 내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명백히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도 계속 괜찮다고 말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감정적 자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 계속 괜찮다고 우기지만 감정을 억압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은밀한 고통만 키울 뿐이죠. 본인의 침묵이 숭고함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침묵은 본인을 잘못된 상대에게 폭발할 시한폭탄으로 만들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표현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세상은 조용히 참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따르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시입니다. 네 번째로, 완벽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값비싼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지만 소위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판매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절대로 완전한 준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벽한 자신감, 완벽한 자원, 완벽한 타이밍을 갖게 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현재 위치에서 서서히 썩어갈 것입니다. 무덤은 거의 준비를 마쳤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는 겉보기에는 높은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막는 가장 교묘한 핑계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시작했고 진행하면서 조정해 나갔죠.
5번째로, 본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감정적 구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인에게 관심이 없는 상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본인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끈기라는 포장지에 쌓인 자존감 부족일 뿐이에요.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본인을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본인을 제대로 대해달라고 상기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혹시나 하는 선택지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시간에 본인에게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6번째로, 직감을 무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본인의 직관은 지금까지 대략 90% 정도는 정확했을 텐데도 너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해왔을 것입니다.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보호하려고 할 뿐이죠. 특정 사람에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무시했다가 결국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한 기운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조용히 경고해주는 경험담이었던 것이죠. 직감을 따르세요. 직감은 달콤한 말로 포장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직감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7번째로,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인생이 불공평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피해자 의식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가시투성이인 선인장을 안고서 아픔을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패배자와 승리자의 진짜 차이점은 고통을 겪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있습니다. 승리자는 정말 화가 나지만 이것이 나를 규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죠. 과거의 잔해 속에서 감정적으로 살아간다면 강인한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의식은 처음에는 동정과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8번째로,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활한 전략입니다.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감정적 비겁함을 위장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관심을 보였다가 약해 보였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관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취약성에서 나오죠. 정말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관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척하기를 멈추세요. 대신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신경 쓰도록 하세요. 무관심한 태도는 일시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9번째로, 본인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집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본인이 내린 모든 결정들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멈추세요. 사람마다 인생의 타임라인은 다릅니다. 비교는 동기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참여할 자격도 없는 경주에서 뒤처졌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아닌 진전에 집중하세요. 게다가 본인이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들 중 절반은 어차피 하이라이트만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현실이 아닌 가공된 이미지들의 집합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는 대신 그것을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삼으세요. 누군가가 이뤄낸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10번째로, 어떤 형태든 무례함을 참아주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핵심 이유입니다. 한 번이라도 무례함을 견뎌내면 그것이 사람들이 본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영구적인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무례함이 항상 고성과 소리 지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죠. 무시당하는 문자 메시지, 돌려 말하는 칭찬, 본인을 깎아내리는 지속적인 농담들, 또 넘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얕보이는 것을 괜찮게 여긴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사실 본인이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항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본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마침내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들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너무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지 않을까봐 10번도 넘게 다시 작성하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런 행동은 정신적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도둑입니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 자신감을 훔쳐가죠. 본인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완벽주의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럴듯한 단어일 뿐입니다. 생각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세요. 끝없는 반성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분석은 마비를 가져올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10가지 위험 신호들은 다른 누군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에 관한 것들이죠. 가장 맞서기 어려운 상대는 거짓말쟁이나 조종자, 독성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본인 자신입니다. 경계가 약하면 강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례함을 조장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죠.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본인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습관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성장할 수 없어요. 본인이 용인하는 모든 행동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평범함이 몰래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자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계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져야 하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에너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중단하세요. 자존감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평화는 통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기회도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습관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들, 가짜 친구들, 게으른 위로, 감정적 구걸,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본인이 쓰레기 같은 대우를 용납하지 않는 순간 우주도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침내 내 잠재력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과거의 나를 불태워버리고 내 영혼을 모독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겠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물어보면 드디어 내 삶에서 약함을 제거했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의 순간에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